안녕하세요. 인터뷰 릴레이 칭찬. 오늘 칭찬 주인공은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아유, 바쁘신데 나와주셨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부른 게 아니라요. 예. 동료 의원분께서 칭찬의 메시지를 전해주셨어요. 궁금하시죠? 예. 자,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예, 김혜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입니다. 때로는 여야가 있고 때로는 정당의 그런 역할들도 있고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합리적으로 정말 어른으로 이제 이끌어 주시는 그 의원님을 보면서 저는 이제 항상 감동을 받고 또 이제 존경하는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이제 전문 분야를 이제 넘어서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화합을 위해서 또 통합을 위해서 21대 국회에서 함께 일하게 된 것을 저는 영광으로 이제 생각하고 앞으로도 또 잘 모시고 여야를 넘어서 정말 사람 냄새가 나는 또 그런 이제 정치를 함께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의원님. 지성호 의원님 감사해요. 전혀 기대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저를 칭찬해 주시고 또 릴레이에 추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평소 지성호 의원님이 탈북민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그분들이 우리 한국 사회에서 잘 적응하고 다음에 미래 통일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만든다고 하는 그 비전, 그거를 제가 잘 듣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도 의원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뷰 릴레이 칭찬 제21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지성호 의원이 깊은 법률적 조예와 열정으로 뛰어난 의정활동을 펼치는 김회재 의원을 칭찬합니다. 칭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2022년이) 와 정말 네 거짓말처럼 지나가고 있습니다. 21대 국회의원으로서 보낸 2022년 어떠셨습니까? 2022년은 그냥 없었던 것처럼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왠지 그러실 것 같아서요. 예, 국회의원 임기 4년 중에 이제 절반을 넘어서 우리 국회의원들이 해야 될 일이 평소 때보다는 훨씬 많아졌고 지평이 넓어지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부족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거기다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상임위가 전반기 2년은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다가 이제 후반기에는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로 이제 바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기에 열심히 추진했던 이런 과제들, 중요한 어떤 이 사업들에 대해서 중간 점검하고 또 마무리할 건 마무리하고 이래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마음이 바빴다고 할까요? 챙길 것들이 많았고 2022년 1년은 정말 너무 짧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구가 여수시죠? 여수 어디시죠? 전남 여수시 을입니다. 네, 정말 아름다운 곳이잖아요. 예, 예. 지역구의 현안은 뭘로 잡고 계십니까? 여수의 가장 중요한 현안 중에 하나가 전남 동부권의 의료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전남 동부권이 여수, 순천, 광양으로 해서 인구 최다 밀집 지역이고요. 전남에서 여수 국가산업단지, 광양제철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학병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순천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를 하고 대학병원은 여수에 만들고 그다음에 간호대학은 광양에 만드는, 그래서 이 세 개시가 의과대학, 대학병원, 간호대학 이걸로 가지고 서로 협력하면서 상생하는 그런 틀에 그 특별법을 발의를 좀 해놓은 상태입니다. 1년에 관광객이 많이 올 때는 1,500만 명. 코로나 상황에서도 한 1,000만 명 정도가 지속적으로 여수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관광산업을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여수의 어떤 이 교통 인프라 구축에 굉장히 조금 가기가 멀어요. 예, 네. 맞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희로서는. 서울이나 수도권에 있는 서울 동남권에 있는 그쪽 관광객 수요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이분들이 여수를 가려면은 용산으로 가서 KTX를 타고 가거나
목포행 SRT를 타고 가다가 익산에 내려서 여수 가는 KTX로 네. 갈아타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쪽에 계신 분들은 보통 30분에서 1시간 정도 시간이 더 걸리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SRT 투입을 여수로 가는 그 전라선에 빨리 투입을 지금 해줘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익산에서 여수 가는 KTX가 이게 말은 고속철인데 속도는 새마을호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게 무늬만 이제 고속철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그래서 그 사업을 좀 새로운 사업을 해서 시간을 한 30분 정도 단축시키는 그 사업을 지금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네. 이제 이런 문제를 전반적으로 해결하는데 이 국토교통위원회에 제가 일부러 거기를 지원해서 그런 문제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고 또 하나 이제 서울에서 이 수직축으로 여수 내려가는 이 관광 인프라가 이제 그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부산이나 목포 쪽에서 오는 이 수평 남해안 쪽에서 이동하는 여기도 좀 불편한 점이 많아요. 특히 여수에서 남해를 거쳐서 통영, 거제, 부산으로 가는 여기가 지금 불편한 점이 있어서 여수에서 남해 해저터널 사업을 추진을 해서 예, 그것도 이제 좀 내년부터는 좀 진행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그 해저터널 사업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왜냐하면 그 얘기는 국민들이 많이 듣고 있었거든요. 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 금년에 해저터널 사업을 이제 확정을 지었고요. 네. 지금 사업자 선정 단계에 있습니다. 내년 이제 그 5월까지 그 입찰에 참여한 3개 업체 중에서 한 군데를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게 결정이 되면은 6개월 후, 그러니까 11월에 착공이 들어가고 내년 여수하고 이 남해 해저터널 이 예산으로 486억 원을 이미 편성을 해놨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한 2029년이나 빠르면 2029년, 좀 시간이 걸리면 2030년에 완공이 되는데요. 우리 이 여수남해 해저터널은 영남과 호남이 상생하고 통합되고 결국 하나의 공동생활권 안에 들어가는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상징적인 사업입니다. 여수를 관광 오신 분들이 남해 가고 싶은데 뺑 둘러가면 1시간 반 정도가 걸립니다. 근데 그게 되면 이제 10분 만에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 관광 오신 분들 입장에서는 바로 눈앞에 보이는 다 가보죠. 예, 눈앞에 보이는 남해 땅을 한번 밟고 싶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물론 남해 관광 오신 분들도 여수를 쳐다보면서 마찬가지로 생각을 해서 최대한 빨리 해서 여수 오시면은 여수도 보시고 남해도 보시고 영원한 땅을 같이 밟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역을 위해서도 열심히 발로 뛰고 계시지만 그리고 국회에서 또 입법 활동도 열심히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자,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거든요.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산업단지가 조성된 지 40년이 지났는데요. 각 공장 설비 노후화로 인해 안전사고 위험이 매우 증가하고 있고 산업단지도 오래되어서 기반시설인 도로, 항만, 배관 등 각종 시설 등이 취약점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느끼는 위험성은 산단에서 발생하는 사고 경우 경미한 사고가 거의 없기 때문에 사망으로 이어짐에 따라 작업 시 불안감이 항시 상존해 있습니다. 산업단지 내 중대사고로 인한 사상자가 매년 발생하는데요. 안전과 지속 가능성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될 이번 특별법을 발의해 주신 의원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전합니다. 네,
산업 현장에서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뭐 그래서 지금 발의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국가 산단 특별법 발의를 하셨는데 추가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가 산단은 사실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이제 심장이고 핵심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국가산업단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여수 국가산업단지만 해도 벌써 50년이 넘은 지금 산단이고 좀 그 후에 이 개발된 것도 거의 40년이 될 정도로 좀 노후산단이 되어 있습니다. 본래 우리 법적으로는 20년이 되면은 노후산단으로 네. 이렇게 규정을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 사고가 너무 빈발합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거기에서 일하는 근로자분들, 거기에서 상시 일하는 근로자분들만 해도 한 2만 5천 명 정도 되거든요. 그분들이 위험에 굉장히 노출돼 있고 불안하게 거기서 일을 합니다. 노후 국가산단의 안전 문제, 그다음에 이 노후 국가산단이 지속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지속 문제, 이거를 이제 거기에 입주해 있는 업체들에게만 맡기지 말고 네. 국가가 이제 나서서 해야 된다. 네. 이런 생각에서 노후 국가산단 특별법을 발의를 하게 됐습니다. 네. 그 안에는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이 들어있지만은 국가에서 매 5년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노후 국가산단을 어떻게 할 건지 조금 계획을 5년마다 좀 세워라. 그리고 통합관리 시스템을 만들어서 수시 점검도 하고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면서 안전 문제 이상은 없는지 이런 부분을 좀 살펴주십사.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좀 국가산단 기금도 좀 조성하도록 해놨고 또 하나 이 사고가 많이 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 상당히 이 큰 이유가 국가산단의 어떤 이 하청 구조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낙찰 제도를 좀 국가산단 그 위험한 그런 지역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는 최저 낙찰제가 아니고 적정가 낙찰제를 좀 하자. 그래서 충분한 인력들, 전문 인력들을 고용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그런 내용도 좀 집어넣어서 실효성 있는 안전 문제하고 이 지속 가능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특별법을 좀 발의를 해놨습니다. 뭐 그냥 좋게 하자 잘하자가 아니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이 그 이유를 꼼꼼하게 밝혀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조금 좀 신뢰가 간다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이지 않을까 싶은데 국회의장이 시상하는 제2회 대한민국 국회의정대상 입법활동 부문 수상을 하셨습니다.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정말 저로서는 큰 영광인데요. 사실 제가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발의한 법입니다. 네. 도시개발법인데요. 민관이 공동으로 개발하는 이 개발 사업에 있어서 민간 개발자가 가져가는 그 이윤에 좀 상한선을 정해서 좀 제한을 시키고 거기서 이전에 가져갔던 그 이익들을 그 지역 주민들에게 좀 재투자하도록 시키는 그런 내용을 법안에 담았습니다. 어떤 민관 개발 과정에 좀 제대로 그 법정신이 반영이 돼서 어떤 개발업자가 이익을 독식하는 게 아니고 그 지역 주민들과 이익을 같이 공유하는 관계로 이런 식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남은 21대 국회 동안 이루고 싶은 소망이나 목표가 있으시거나 아니면 정치인으로서 목표가 있으시다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해야 될 일이 많이 있는데요. 이제 우리 지역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고, 그다음에 국가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는 지금 경제 위기가 닥쳐오고,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 가지 위기 상황, 복합 위기에 지금 직면해 있지 않습니까? 안보 문제부터 해서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사회적 양극화 문제, 불평등 문제,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도록 국회 내에서도 역할을 하고 싶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여야의 극단적인 대결 구도를 좀 피하고 정말 국익, 민생을 위주로 해서 협력할 거는 협력하고 또 치열하게 경쟁할 거는 경쟁하고 이렇게 하면서 정치가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모습, 이게 정말 필요한 것 같아서 그 일을 위해서 좀 활동을 좀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고요. 이제 지역적으로는 앞으로 이제 2년 동안은 국가 산단 쪽
그걸 어떻게 바꿔 나가야 되나.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크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국가산단 특별법이 꼭 제정되도록 해서 국가산단이 아주 안전하고, 그 다음에 지금 40년, 50년이 지났지만은 앞으로 40년, 50년을 지속할 수 있는 그런 산단을 만드는 일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 전 세계가 지금 기후 위기에 직면해 있지 않습니까? 탄소 중립 문제. 이 문제가 굉장히 큰데 우리 여수 지역, 광양만권 지역이 거기에 가장 핵심 지역입니다. 왜냐하면은 전국 온실가스 배출량의 18.2%가 여수, 광양, 순천, 하동을 중심으로 한 광양만권 내에서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 특별법 이런 거를 좀 제대로 만들어서 우리나라의 탄소 중립 문제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의 기후변화, 탄소 중립 문제를 여수 지역이 좀 선도해가는 이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잠을 못 주무실 것 같은데요. 꼭 해야 될 일입니다. 네. 예. 아무튼 다 이루시기를 저도 꼭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텐데요. 다음번에 저희 주인공을 좀, 칭찬 주인공을 추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함께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님을 적극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인선 의원님 반갑습니다.